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 황교안 대표 상당히 선명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참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무너진 당을 이렇게 세운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가진 황교안 대표인데 저는 뭐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어디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하나의 소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황교안 대표에게 고충을 한번 고충스러운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유승민하고 안철수를 갖다가 그 당시는 새보수당이 아닐 때죠. 영입하려고 그러고 또 통합을 하자 그러고 또 통합에 목을 메고 있다가 통합을 밑에서 내밀하게 이렇게 진행하니까 또 유승민이가 까다로운 조건을 세 개나 걸고 뭐 등등 이런 게 언론에 막 나오고 하니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유승민하고는 통합해도 통합이 잘 안 될 겁니다. 또 안철수도 통합이 잘 안 될 겁니다. 또 통합을 실제 해봐야 그들로부터 무슨 어떤 당의 지지율을 높인다든가 황 대표가 좋은 그런 지지율이 높아진다든가 또는 당이 올라가서 어떤 유익한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이 아니고 지금 이건 총선거다 이거예요. 총선거인데 굳이 지금 합당이라든가 이렇게 무리수를 떠가면서 무리한 조건을 내거는 유승민하고 왜 합당을 하려고 하고 또 안철수는 그 안철수가 뭘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길래 무슨 덕을 보려고 안철수를 얘기하는가 막 이런 요지로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자유우파의 분열을 되는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걸어놓고 싫어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이 정치에 대한 얘기는 일체 삼가하자 해가지고 제가 정치 평론가가 정치를 평론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저의 한계를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형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세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형호가 누굽니까? 촛불정신 계승하자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데 또 더더욱이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었는데 황교안 너 빠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이 애국 보수의 운명이 걸린 이런 선거 공천에 정권을 받은 김영호의 실체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정권이란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갖다가 폄훼하는 듯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이제 황 대표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언론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김형호가 국회의장을 물론 임기 반짜리 이분질 국회의장을 했지만 김형호 그가 무슨 투쟁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애국 보수를 위해서 무슨 투쟁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 2년 한 2년 7, 8개월 동안 문정권이 들어선 이래 무슨 저항을 한번 해봤습니까? 황 대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황교안 대표 주변에 이 어떤 좌파 뿌락지가 들어와서 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공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고 또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혹시 펌프질한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는 통진당을 갖다가 해산시키면서 굉장히 거기에 앞장섰던 아주 위대성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위대함을 보인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비록 정치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황 대표가 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건 뭐냐? 통진당 사건을 그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그 세력을 미리부터 법무부 장관으로서 차단하고 한 그런 업적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업적입니다.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황 대표가 지금 문정권 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문정권을 비판하지도 않고 또 그냥 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 현직이 뭡니까? 어디 이사장입니까? 백범 김구 이사장 아닙니까? 물론 백범 김구는 애국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분은 뭔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북한에서 하마터면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역사적으로 제가 여기서 구구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백범이 애국자이긴 하되 이 나라를 애국을 한 그런 부분이 있으되 그러나 진정으로 지금 이념적 어떤 정체성이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다 거의 다가 백범 김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형호가 거기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 중돈이 하려면 조금 뭐 이렇게 한다. 또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정치에 이런 어떤 이념적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상당히 지극히 도움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형호가 공관위원장이 됨으로 인하여 지금 뭔가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히 오르는 또는 반전하는 이런 것이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김형호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지 반사적으로 지금 김형호 때문에 공관위원장 때문에 오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했던 바로 그게 잉크도 마르지 않은 엊그제 두서너 달밖에 지나지 않은 그 사람 김세연이란 사람을 거기다 공관위원으로 앉힙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공관위원장을 해촉을 해야 되고 김세연을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앉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로 인하여 앞으로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이 화를 입는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 지금 입장 그 옆에 주위의 시선으로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말이죠. 왜 문 3년 문재인 동안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은 그런 김형호를 갖다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받아들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산의 그런 지금 김영호나 또는 김세연이나 다 부산인데 그 부산의 인사들한테 지금 뒤통수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격이 아닌가, 그런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할 수 없어. 이대로 나가면 자유한국당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 108명이 넘는 이 국회의원들 중에 단 한 명도
김형호의 실체를 몰랐다고 지금 입을 닫고 있는다면, 아니면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찍힐까봐 말을 입을 닫고 있다면, 이 정당은 좀 곤란한 정당입니다. 예. 이 김형호의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리고 김세연에 대해서 엊그제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뭐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름 좋습니다. 뭐 정치개혁을 하자느니 무슨 뭐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양반, 그 김영호 씨. 또 뭐 평생 양지를 쫓았던 그 부산, 평생 양지를 쫓았던 일명 부산 마피아라고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응? 이 연방제 공산화가 만약에 되면 말이죠. 이번에 총선에 져가지고 되면은 제일 숙청당할 제1호가 황교안입니다. 이유는 통진당을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위대한 업적을 나눈 황교안 대표의 업적은 바로 통진당 해산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자유 우파의 기수로서 이제 한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낌새가 있는 김형호라든가 지금 김세연이라든가 이런 잘 알고 있는, 국민들도 다 이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해촉을 시켜야 됩니다. 하루빨리. 만약에 해촉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황 대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거라고 어떻게 예측이 돼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영호 직함이 그 백범 기념사업회 회장 아닙니까? 백범 기념사업회 회장. 거기 백범 기념사업회 그 내부는 거의 다 좌익들입니다. 좌파들이 많습니다. 좌파 이념을 가진. 그들이 백범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역사인식의 다른 점, 민주당 사람들, 좌파들의 역사인식이 저희들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는 그런 책에서 보듯이 그 책대로 잘못 오도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더더욱이 건국절까지 없앤 그들, 백범 기념사업회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줄기를, 내용성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 촛불정신 계승하고 무슨 뭐 개헌을 하자고 말이야.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를 공천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하고, 응?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공천을 하게 되면 물갈이 좋습니다. 물갈이 하는 것은 그건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해도 물갈이 할 수 있는 건 지역구 공천, 뭐 대구 DK 물갈이 하는 거 좋습니다. 50% 하되 그 대신 정치력으로, 황 대표가 정치력으로 그것을 해야지, 남한테 맡겨서 응? 차도살인한다는 그런 비판에 올라서게 되면은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김형호는 알다시피 잘 빠져나갑니다. 공관위원장이, 그러고 그렇다 해서 욕을 먹어도 그에게는 오히려 훈장이지 무슨 마이너스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다만 공천에서 그 공관위를 만들되 어떤 기준점을 두고 물갈이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있지만, 물갈이를 하는 인사들에서 어떻게 내고로 내밀리에 어떻게 할 거냐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벌이고, 그리고
공천은 이렇게 하고 이런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공관위원장을 해촉을 시키고 김세연을 해촉시켜야 됩니다. 한국당발 제1 촛불정변이라는 이런 오명이 오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 혁신과 통합 그 위원회 거기서 한번 보면은 박형준하고 유승민이 충돌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박형준은 상당히 합리적인 정치학자입니다. 합리적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이 왜 공개 충돌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충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승민은 아집으로서 자기가 가져야 될 바를 반드시 갖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치 다이나믹스가 정치 동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 하는 박형준의 그 사고가 지금 옳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하고 지금 새 보수당이 무슨 새 보수당이 꼭 1대1 정당 같은 그런 의식을 갖는데 새 보수당 고작해야 10명 미만 아닙니까? 10명.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급하게 그렇게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하고 그걸 안달을 하면서 지금 해야 될, 지금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황 대표는. 지금 여긴 총선입니다. 이 총선을 잘 해야 대선 후보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유승민은 야망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의 목표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유승민의 목표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지금 목표는 지금 총선입니다. 그러면 총선 목표인 황교안 대표와 대선 목표인 유승민 대표와의 그 사이에서 자유한국당은 당명까지 바꾸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 결국 와야 됩니다. 지금 신당이 나왔죠. 김문수가 하는 또 정광훈 목사가 하는 신당이 나왔죠. 그 신당은 나름대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 보수 우파들. 김문수 씨는 제가 볼 때 원래 아주 골수좌파였지만 전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향을 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의식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리더십도 좋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신당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서로 총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어려울 때 서로 견인되고 서로 합쳐지고 심술 부리지 않고 속된 말로 정말 순수한 자유 보수 우파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김문수 모릅니다. 저는 김문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관찰해서 보아오건대 김문수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 정광훈 목사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의 결집된 자유우파가 될 수 있다는, 바로 이런 자유한국당은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이름을 존치하면서 영역을 함께 넓혀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만약에 황 대표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쩌면 자칫 컨트롤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그런 징후가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저는 유승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승민 개인의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유승민은 절대로 대선 주자만을 자기의 목표 인생의 가치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가 한 여러 가지 지난날의 어떤 과오에 대한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로 해서 내가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박근혜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참 박근혜 이러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에 참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돼서 과정에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노라. 나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의 실책으로 생각하지만 그 의도는 이런 거였다라든가, 아니 무슨 컨페션 고백이 있어야죠. 그런 데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고 가죠. 무슨 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강밖에 더 있습니까? 탄핵의 강에서 빠져 죽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럼 자기가 그건 스스로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기 선언으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얘기고, 자기의 그 다음에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애매모호한 말이죠. 정치인들은 말이죠. 모호한 수사를 너무 쓰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모호한 수사학을 자꾸 그걸 갖다가 채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국민들을. 그리고 모호한 정치란 건 결국 어떠한 모성을 낳느냐. 오늘 이 문정권이 정치의 모성 때문에 모성의 국민들이 넘어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모성을 갖다가 이 수사를 쓰면서 모성을 지탱하는 그런 정치인은 그렇게 선명성이 뚜렷하지를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승민 씨는 과오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 정치적 과오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탄핵의 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탄핵의 강이 넘어가고 탄핵의 강이 탄핵의 강에 넘어가고 탄핵의 강은 그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탄핵의 강을 넘어가는 순간, 선언한 순간 탄핵의 강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하고 지금 합치려고 새 보수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유승민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새 보수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함께, 자유한국당 함께 옛날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유승민 키만 없으면 자연히 그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안철수는 생각지 않고 있다니까, 그건 안철수는 저는 그래서 원래 황 대표에게 두 번이나 그랬어요. 이 안철수와 유승민은 생각하지를 말고 통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빨리 제척을 해야 된다. 소위 해촉을 시키고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이 전반기 18대 국회의장을 했는데, 지금 황 대표는 그래서 이분이면은 탄핵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황 대표는 탄핵을 극복하고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공천권 절반 이상을 김 전 의장에 넘겨줬습니까? 황 대표의 그 불안한 리더십을 극복해 나가려는 마지막 승부수로 그걸 김영호를 선택을 했다면은 그건 아주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황 대표는 빨리 추스려야 됩니다. 황 대표는 지금 충분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가 한 그러한 업적은 큽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적인 통진당을 갖다가 해산시킨 그 업적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로서 영원히 남습니다. 황 대표는. 또 그러니까 훌륭한 업적을 갖고 있는 그 리더십, 바로 자유한국당의 리더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많이 이렇게 지탱하며 홀로 원외 대표가 돼 있으면서도 정말 삭발도 하고
진짜 단식도 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고작이야 다 이제는 지금 두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갖다가 보면서 아니 김영호를 공관위원장으로 뽑고 자유한국당을 갖다 이거는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지지율을 갖다가 5%라 확 내리까게끔 했던 그자를 공관위원으로 뽑아가지고 무슨 혁신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우 의장은 그랬지 않습니까? 촛불을 보듬을 용광로 국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황 대표한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딱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황 대표의 리더십으로 충분히 혁신 드라이브 할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신당이 아마 만들어진 걸로 제가 보이는데 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 김문수 지사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같이 함께 이번에 총선에 이기려면은 그렇게 가야 되고 아니 지금 지금 당 생각해 보십시오. 세보수당이라 해봐야 고작 10명 정도의 그 정당인데 그 정당 세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불불 끌고 또 보십시오. 혁통위 위원장인 박영준 그 교수한테 들이받고 충돌시키고 모욕 주고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모조리 그냥 왜? 그러니까 박형준 교수가 그 온화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데 화를 낸 게 그게 그 언론에 나왔죠. 그분이 무슨 권력 의지가 있습니까?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자유파가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함께 가자고 지금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 사람을 갖다가 유승민이가 치받고 무슨 뭘 해야 된다. 혁통이 없이고 다른 채널을 해야 된다. 등등 이런데 황교안 대표는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혁통이 하고 함께 소위 말해서 개별적으로 같이 옛날 자유한국당 사람들 같이 함께 모이는 탄핵의 강 그런다고 탄핵의 강이 넘어갑니까? 우리 공화당은 또 어떡합니까? 우리 공화당은 떼약 볕에서 제가 얘기한 거 홍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아주 혼자서 우리 공화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떼약 볕에서 또는 엄동설안에 해서 몇 년간을 노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다 가야 됩니다. 같이. 자유한국당은 거대 야당입니다. 포용력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가서 이번 총선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너무 이 공관위원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왜 제가 공관위원장을 갖다가 지금 빨리 해촉을 시켜야 된다 하면 만약에 공관위원장이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공천의 난을 갖다가 만약에 벌이면은 그때 어떡하실랍니까? 그러면 그 불만들이 쌓이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어지러워지고 오히려 보수의 중심이 깨져 나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보일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황 대표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훌륭한 캐리어를 갖고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오늘날처럼 그래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것으로서 자신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기 혁통이 또 신당 엊그제 태동된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한 정광훈 목사 팀들 또 우리 공화당 조원진 팀들 합쳐서 같이 이 나라를 갖다가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